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멤버분께서 질문이 있어서 응답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 이론 관련 연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공지능을 통신에 응용하는 분야입니다. 미국에서 이런 분야가 어떻게 인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진로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인공지능과 정보 이론은 굉장히 전망이 좋아요. 자, 인공지능과 정보 이론을 어떻게 이제 관련이 있냐면, 예를 들면, 자, 사과와 바나나를 인공지능으로 구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쳐봐요. 그러면 인공지능한테 이제 머신러닝을 해야겠죠. GPU한테 이제 티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과 사진을 GPU한테 보여주고, 자, 이거는 사과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나나 사진을 GPU한테 보여주고, 이거는 바나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이 저렇게 생긴 게 사과고 저렇게 생긴 게 바나나구라고 인식하겠죠. 근데 이거 한 장 가지고는 안 돼요. 한 장 가지고는 안 되고, 이거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정 범위에 들 때까지 이거 무한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과를 또 보여주고, 이것도 사과야, 이거 사과야 하면서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마치 이제 어린아이한테, 유치원생 꼬맹이한테 아빠가 하나하나 알려주는 것처럼 알려주는 겁니다. 사람 두뇌랑 똑같아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바나나도 이제 몇천 장 알려줘야겠죠. 그럼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되게 많이 쓰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진 한 장에 뭐 한 1메가바이트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사진 1000장을 보여줬어요. 사진 1000장 사과를 보여주면 이게 10,000메가바이트잖아요. 바나나도 또 바나나 사진도 1000메가바이트. 자, 바나나도 1000장 보여줬어요. 그러면 이거 1000메가바이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낭비가 너무 심해요. 근데 이렇게 다 학습한 후에 그 핵심만 모델링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없이 많이 본 사과 사진의 공통점, 뭐 빨갛다, 그리고 뭐 크기는 어느 정도 된다, 동그랗다, 막 요런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핵심적인 정보만.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바나나도 노랗다, 길쭉하다, 요 정도 사이즈다, 요런 핵심적인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이렇게 핵심 정보만 추린 채 나머지 뭐 2000메가바이트 데이터는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모델링 하면은 몇 킬로바이트도 안 되는 아주 그냥 단순하다면 아주 이렇게 뭐랄까 가벼운 정보만 남게 돼요. 가벼운 핵심 정보. 이렇게 무거운 정보를 가벼운 핵심 정보로 만드는, 이 한마디로 압축하는 거죠. 압축. 우리 뭐 큰 용량의 뭐 파일 같은 거 누구한테 주기 전에 막 압축하잖아요. 압축 프로그램으로. 그 원리예요. 그게 이제 정보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에서 정보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안 그러면은 정보 이론이 없으면 이거는 컴퓨터가 빨리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러닝을 해서 모델링을 하는 과정, 이 핵심적인 과정에 정보 이론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다 수학이에요. 그래서 수학과 출신들이 인공지능 진출을 많이 하는 게 이 정보 이론의 핵심이 다 수학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굉장히 핫한 분야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머신러닝의 핵심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머신러닝 쪽으로 이제 관련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학 이론이 이제 정보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핫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미 인공지능 이론은 이미 핫한 거잖아요. 이미 지금 2023년에 이미 핫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대학원에서 뭔가 연구를 할 때는 앞으로 뭐 20년 이후의 세상, 이 정도를 내다보고 하는 게 이제 필요한 겁니다. 20년 후의 세상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랄까 인공지능을
공부할 때 단순 정보 이론을 공부하는 것보다는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해야겠죠. 그러니까 지금의 컴퓨터가 쓰는 정보 이론은 지금 쓰이는 거니까 지금 공부해봤자 지금 당장 취업하고 먹고 사는, 사실 그거에 도움이 되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대학원을 갈 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님이 만약에 석사만 하고 졸업할 거다 하면은 사실 지금 당장 필요한 그냥 일반적인 정보 이론을 공부해서 취업하면 되는데, 그래서 사실 석사가 항상 박사한테 밀리는 거예요. 학력이 안 좋아서 밀리는 게 아니라 이 박사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이 있어가지고 항상 박사가 앞서 나가는 거예요. 박사 과정은 좀 큰 거기 때문에 멀리 내다보려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뭐 한 내년에 취업하기 좋은 토픽을 선택하지 않아요. 박사들은. 석사들이 보통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박사들은 20년 후에, 그러니까 내가 뭐 교수나 뭐 그 대기업 연구원을 할 거기 때문에 20년 후에 인기 있을 것 같은 그런 종목을 선택하는 게 박사들 트렌드예요. 박사들은 그냥 정보 이론보다는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합니다.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한 20년이나 30년 후쯤에 아주 보편적인 컴퓨터가 될 양자 이론을 지금 미리 공부하는 거죠. 그러면 박사 마칠 때쯤 되면은 굉장히 이제 여기저기 오라는 데가 많아지면서 이제 그거 가지고 한 20-30년 먹고 사는 거죠. 요게 이제 박사들의 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당장 내후년에 취업해서 먹고 사는 거보다는 항상 좀 앞선 미래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냥 정보 이론 있잖아요. 그냥 정보 이론 공부할 거면 굳이 유학을 왜 가나 싶어요. 왜냐면 한국에서도 이미 한 20년쯤 전에 미국에서 정보 이론 공부하고 한국에 귀국해 있는 교수님이 꽤 있거든요. 그런 교수님 수업 듣고 그냥 내년에 당장 취업할 거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으로 공부하러 간다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당장 기업들이 지금 2023년에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미국으로 유학 간다는 거는 20년 후, 30년 후에 미래 기술을 이제 미리 선점하려고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게 미국의 대학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미국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 먼 미래를 보려고. 그러니까 양자 정보 이론을 공부해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럼 양자 정보 이론은 되게 어려워요. 양자 컴퓨터를 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석사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면 이게 뭐 이렇게 학력의 문제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이론은 너무 이해하기 어려워요. 너무 방대하고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박사 정도는 해야 양자 컴퓨터를 뭐 만들 수 있다라는, 양자 컴퓨터의 어떤 소프트웨어나 뭐 이론을 만들 수 있다라는 수준에 올라서기 때문에 양자 들어가는 뭔가 하려면은 박사까지는 해야 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양자역학은 왜 어렵냐면 사실 양자역학을 이해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양자역학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양자역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 양자역학 이해했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쟁이에요. 양자역학은 이해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양자역학은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양자역학이 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대학교 1학년 때 뭐 일반 물리학 들으면 항상 나오는 게 그 영의 슬릿 실험 항상 나오잖아요. 슬릿을 만들어 놓고 빛을 쏘면은 빛이 그 파동이면서 입자인 그런 동시 상태가 나오잖아요. 특히 평소에는 파동처럼 보이다가 빛을 관찰하는 순간 빛이 입자로 뿅 변하잖아요. 이 동시성 현상이잖아요. 근데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게 그냥 과학자들이 관찰된 현상을 설명한 거지, 이거를 어떤 과학적, 수학적 이론으로 이게 설명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빛이라는 그 존재는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가 있어요. 파동이면 파동이고 입자면 입자지 어떻게 파동이면서 입자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즉 관측하는 순간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시뮬레이션 공간 속이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하는 게 관측하는 순간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동시성 현상인데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이거를 이렇게 머리 뽀개지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정신병에 많이 걸려요.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양자역학을 공부했던 사람들 중에 정신병 걸린 사람이 되게 많아요. 이거 양자역학 이 이론을 수학적으로 설명한 게 그 리만 가설이거든요. 리만 가설. 리만 가설 뭐 양자역학 퀀텀 미케닉스 뭐 이런 거 하는 사람 중에 정신병을 걸리기가 되게 쉬워요. 이게 말이 안 되는 현상이에요. 말이.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현상을 연구했던 그 심리학자가 있어요. 칼 융입니다. 칼 융이 이거를 심리학적으로 연구했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칼 융 했던 연구가 뭐냐면 칼 융이 막 이렇게 상담을 하는데 한 여성 환자가 있었어요. 여성 환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이 그 칼 융이 이제 심리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어떤 제가 그 정확하게 그 옛날에 읽었던 책이어서 여러분들이 이게 찾아보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 어느 도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칼 융이 이 환자를 상담하고 있었는데 이 환자가 어떤 대도시에 화재가 나고 있는 환상이 보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정신병이죠. 보통 사람들이 봤을 땐 정신병자죠. 어떤 대도시가 눈앞에 환상으로 보이는데 그 도시가 불에 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어쨌든 이 정신병자가 말한 거를 기록을 해요. 그리고 실제 그 도시에 그 시간대에 그 도시에 진짜 그 일이 있었는지를 찾아보는데 정말로 그 시간에 그 장소에 화재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환자는 정신병자가 아니라 예언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이게 칼 융이 이걸 되게 미스테리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현상을 이런 류의 현상들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칼 융이 이거를 학문적으로 정립해요. 그래서 이거를 동시성 현상이라고 하는 그걸로 이제 이 사람이 자신의 어떤 심리학 연구, 정신 연구에서 그거를 이제 관찰합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이게 일반적인 철학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개념이에요. 이게 지금 뭔가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서양 세계에서는 그 칼 융의 이거를 심리학으로 보기 되게 힘들다고 이제 생각하는, 약간 이거는 서양의 그 개념으로는 오컬트적인 거, 오컬트 약간 뭐 마녀들의 그런 점치는 거. 그래서 칼 융은 이제 오컬트주의자로 이렇게 약간 좀 심리학 철학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좀 이상한 그 뭐랄까 낙인이 찍혀요. 근데 사실 칼 융은 굉장히 세계적인 심리학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칼 융이 한 말이라서 또 안 들을 수도 없고 뭐 그런데 하여튼 이게 의미하는 바는 전혀 상관없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전혀 상관없는 이 여성과 그 도시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동시성 현상입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지지하냐면 양자역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들이 지지해요. 뭐 예를 들면 파울리 같은, 그 파울리의 베타 원리 뭐 이런 거 연구하는 그 파울리 있잖아요. 이런 물리학자들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역학이라는 게 굉장히 미스테리한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속의 공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법칙이. 그래서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면은 그 셋 중 하나에 빠져요. 셋 중 하나. 자, 첫 번째는
정신병에 걸린다 그랬죠. 정신병. 왜 정신병에 걸리냐면 이거를 무신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무신론적으로 그냥 물리 현상, 그러니까 뭐랄까 뉴턴 역학적인 방식으로 세상의 모든 거는 과학과 수학으로 예측 가능하다는 사상이 이제 뉴턴 역학이거든요. 고전 역학. 고전 역학으로 바라보면 정신병에 걸려요. 왜냐면 이거를 풀어도 말도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려요. 두 번째. 그래서 양자역학을 공부하다가 신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이제 그 유신론자가 됩니다. 아시겠죠? 뭐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이에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신이 정말 있구나, 하나님이 정말 있구나, 이런 생각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거죠.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에 법칙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면서 오컬트에 빠지는 거야. 오컬트, 약간 사탄주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는 이해했죠.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정신병에 걸린다. 이거는 이해했죠. 그럼 두 번째, 유실론자가 된다. 이거는, 자, 왜 제가 이제 하나님을 더 깊이 믿게 됐냐면, 저는 이제 신앙을 약간 좀 과학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주의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냥 뭐 기독교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좀 해주세요. 뭐 하나님 저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뭐 이거 좀 인도해주세요. 뭐 기도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저는 기도 노트를 만들어요. 통계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관리하는 거예요. 기도 노트를 만들어서 몇 월 며칠에 내가 기도를 했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고 요걸 적어놔요. 그 다음에 그 기도가 응답이 있었는가 응답이 없었는가, 그리고 그러니까 예스 하셨는가, 하나님 예스 하셨는가, 노 하셨는가, 응답이 없었는가, 요거를 세 가지 카테고리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기도했을 때와 기도 안 했을 때야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뭐 예를 들면 봐봐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A라는 대학교 박사과정에 들어가고 싶어요. 박사과정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돼요? 공부를 해. 제가 항상 말하는 그 연구핏을 만들고 공부를 하고 그쪽으로 열심히 드립하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컨택하고, 그렇죠? 인간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간의 노력. 그 노력할 시간에 노력을 해야지. 이 기도한다는 거는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고 과학적으로 시간 낭비예요.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죠. 기도한다는 것은.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어떤 이런 일이 있을 때 내가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그냥 놓고 그냥 내가 노력을 하는 거랑 노력도 하면서 기도하는 거랑 이게 확률적으로 그게 될 확률이 매우 다르다는 거를 이제 알게 됩니다. 제가 기도 노트를 쓰면서. 기도를 하면은 뭔가 될 확률이 매우 높아져요. 이상하죠. 기도랑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물질 세계랑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책에 나와 있는 행동들을 어떤 실제로 했을 때 또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상관관계.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미스테리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찌됐든 이게 하나님 정말 있구나,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내 삶이 뭔가 확 달라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앙인이 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양자역학적인 거예요. 그 공부하는 거랑 내가 어떤 대학교에 어드미션을 기다리는 거랑 기도하는 거랑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기도가 어떻게 내가 박사과정 붙는 거랑 도움이 돼요. 멀리 떨어져 있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고 어떤 인과관계가 없는 그 현상인데 그 두 개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어떤 세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계의 법칙이 있어요. 마치 컴퓨터 시뮬레이션처럼, 제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가상현실을 코딩을 해봤기 때문에, 제가 가상현실의 코더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머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뭔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그것을 바탕으로 한 라지 랭귀지 모델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베이스로 한 그 뭔가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제 3D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어요. 알게 됐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행하고 실천하면 삶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뮬레이션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코딩 바이블인 거예요. 그게 성경책입니다. 그러니까 C 언어로 가상현실을 코딩을 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C 언어의 레퍼런스북 두꺼운 거 하나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성경이에요. 저에게서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을 내가 하나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한 레퍼런스가 바이블이에요. 또 양자역학 얘기하다가 종교 얘기가 나오죠.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자, 그럼 이번엔 세 번째, 오컬트에 빠져요. 그러니까 오컬트는 사탄 숭배의 한 장르인데, 오컬트는 뭐냐면 한국 사람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무당이에요. 무당입니다. 무당.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 뭐랄까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부적을 쓰잖아요. 그러면 부적을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적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적을 그 미신이라고 단순하게 보시면 안 돼요. 부적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를 쭉 보면 인류는 아주 오랜 동안 고대부터 부적을 썼었어요. 어떤 부적을 만들어서 종교적인 심볼리즘을 넣고 그거를 가지고 다니거나 집 앞에 붙이면은 그 귀신이 떠나간다라고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었냐면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어요. 이게 양자역학적인 거랑도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양자역학 하는 사람 중에 오컬트에 빠진 사람이 되게 많아요. 양자역학 하다 보면 동시성 현상이 이게 확실히 보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컴퓨터로 구현한 게 양자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원래 0과 1 딱 두 가지 데이터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5V 전압을 걸어서 그 신호에 5V 전압이 생기면 이게 1이고, 이 전압을 끊어버려요. 그래서 0V가 되면 이게 0인 거예요. 01, 01, 01 해가지고 컴퓨터 연산을 수행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폰 노이만 방식의 컴퓨터예요. 근데 양자역학은 이 양자 컴퓨터는 이 동시성 현상을 이용해서 0과 1이 동시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냐면 이게 병렬 연산이에요. 0과 1이 동시에 존재하니까 병렬 컴퓨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현상 자체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어떻게 0과 1이 동시에 나타나냐고.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이걸 실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뭔가 증명하거나 뭐 그러려고 하면 그 뭐랄까 정신병에 걸리지만, 이걸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현상을 이 세상에 0이 있고 1이 있는데, 그 0이면 0이고 1이면 1이지 0과 1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걸로 그냥 컴퓨터를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사상을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떤 사상에 빠지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래서 자꾸 그런 오컬트적인 생각이 빠집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어떤 무당이나 부적 같은 거를 자꾸 막 이렇게 연구하게 돼요. 실리콘밸리에 그래서 양자 컴퓨터 연구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오컬트에 되게 많이 빠져요.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굉장히 무당적인
오컬트적인 컬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을 지을 때 그냥 건물을 지으면 되잖아요. 건물을 그냥 그렇게 지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 건물을 그러니까 그 미국은 길 이름을 되게 잘 봐야 되거든요. 길 이름. 길에 다 이름이 있어요. 근데 그 길에 뭐 예를 들면 로마 황제 이름이 들어간 길이 있어요. 뭐 로마 황제 역대 그 뭐 로마 황제 이름 되게 많잖아요. 그 중에서 로마 황제 중에 되게 잘 나갔던 로마 황제 있잖아요.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 들어간 길 이름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 길을 따라서 그 뭐랄까 자기 비즈니스를 놓으면은 비즈니스가 되게 잘 되는 거야.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 좀 설명이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 길이 로마 황제가 이름이 있는 길이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걸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뭔가 그냥 그 비즈니스가 그 뭔가 아이템이 괜찮기 때문에 이제 잘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길 이름이 로마 황제 이름이기 때문에 저 회사는 잘 될 거라 생각. 이거 약간 무당적인 거예요. 무당, 뭐 역술인들이 생각하는 생각이잖아요. 근데 실리콘밸리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자역학 하다 보니까 오컬트에 빠집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는 무당들의 땅이에요. 이런 거 되게 많이 해요. 막 그냥 마치 무슨 그 한국의 그 조선시대 때 그 뭐랄까 아직도 있을걸요. 아직도 그 주역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역술 주역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거거든요. 주역 책을 펼치고 그 뭔가 이게 주역에서 말하는 원리 있잖아요. 뭐 사주팔자 가지고 어떤 원리가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너는 뭐 동쪽으로 가면 안 되고 뭐 서쪽으로 가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예요. 풍수지리도 집 주변에 뭐 청룡 같은 구조물이 있어야 되고 백호 같은 구조물이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막 배산임수 뭐 자청룡 우백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오컬트거든요. 오컬트. 그거를 자꾸 미국에서 양자역학에 빠진 사람들이 자꾸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수지리도 마찬가지예요. 봐봐요. 내가 살고 있는 터가 있는데 왼쪽에 뭐 좌청룡 우백호라고 해봐요. 왼쪽에 뭐 호랑이 모양의 지리가 있고 오른쪽에 그리고 왼쪽에 뭐 용 모양의 뭐 지리가 있고 요거를 놓는 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의 어떤 정신승리라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뭔가 기운이 들어온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근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해보면 이게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양자역학 공부하다가 무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무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양자역학은 굉장히 오컬트적이고 다크한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양자역학을 공부할 때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어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성경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걸 하나님 없이 오컬트적으로 생각하면 결국에는 사탄주의에 빠져요. 오컬트가 이제 사탄주의의 한 장르거든요.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사는 삶이 이 세상이 끝이 아니에요. 그래서 양자역학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세상에 어떤 법칙이 있고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천국과 지옥의 심판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은 다음에 다른 존재로 다시 이 시뮬레이션 공간 속에서 다른 인간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믿지 않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오컬트적인 이 원리, 양자역학의 원리로 나에게 좋은 거를 쇽쇽 찾아낸 다음에 그렇게 내가 유리하게 살다가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존재로 태어난다고 믿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천국과 지옥이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피조세계고 그렇기 때문에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그 하나님의 어떤 뜻하신 바를 깨닫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깨닫고 그 뜻에 따라서 살려고 삶의 방향성을 바꾸는 삶. 요게 이제 크리스찬들의 삶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세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컬트에 빠지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양자 역할을 하다 보면 오컬트에 빠지고 싶은 충동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오컬트에 많이 빠집니다. 실리콘밸리야. 그래서 이런 부적 문화가 되게 발달해요. 부적. 그래서 뭐 약간 한국에 부적 쓰는 사람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서양인들이 부적 쓰는 사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우상 숭배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사탄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님도 이 정보이론, 뭐 양자 정보이론 이런 걸 공부하다 보면은 제가 말한 세 가지 기로를 발견하게 돼요. 미칠 것 같은 상황, 그리고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그리고 세 번째는 부적을 쓰면은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요 셋 중 하나의 사상에 빠집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항상 권해드려요. 선택의 최선의 선택은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천국을 소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과학 얘기하고 인공지능 얘기하고 정보 양자 컴퓨터 얘기하는데 왜 또 종교를 얘기하냐? 관련이 있습니다. 관련이 있어요. 아시겠죠?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 세계, 즉 약간 시뮬레이션과 같은 이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주인, 창조자가 누구인지를 클리어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아셔야 돼요. 미국이 왜 세계 최강대국이 됐냐면 이 성경을 붙들고 이 성경에 말하는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대로 그 사회와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갔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